안녕하세요. 6월 30일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이고 데킴 채널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전체적인 장애 얘기랑 이제 좀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 텐데,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디디 추싱이라는 그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라고 우버랑 리프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상장해가지고 움직일 예정인데, 티커는 DIDI입니다. 그래서 디디 추싱이 이제 이제 IPO 해가지고 한 예상 밸류가 한 거의 67 빌리언 이상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마켓 캡이, 그러니까 시총이. 그래서 현재 이게 얼마라고 예상이 돼요? 그냥 70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70조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현재 이 정도의 가격이 예상되고 있고, 다른 데랑 이제 피어랑 비교하자면 우버가 지금 한 95 빌리언 달러 정도, 이제 100조 정도 이제 돼 있고, 100조 원 정도 됐고, 리프트가 지금 한 20조 원, 20 빌리언 달러 정도 예상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시총이 이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디디가 왜 좀 이렇게 하이 밸류에이션을 받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냐면, 최근에 그 인베스터 데이 얘기를 나와가지고 이제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IPO 하기 전에 프로모션을 할 때 한 70%의 중국 포퓰레이션이 2030년까지 이제 중국의 시티들은 대도시들로 이제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2030년까지 거의 한 70%가 이제 그건 이제 프로젝션이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대부분은 이제 자동차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고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뭐 공공차 사용하는 거 대신해서 안 하고 그냥 택시 서비스 같은 거를 잘 많이 활용하고 다닐 거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얼마나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많이 아는, 지금 뭐 젠지 세대도 올라오고 있고 밀레니얼도 지금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는 게 얼마나 좀 불합리적인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큐트한 머니, 파이낸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세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 세대들은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도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70%가 2030년까지 이제 메이저 시티에 산다는 거는 중국 포퓰레이션이 거기 산다는 건 아직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 시티라는 게 도대체 어떤 넓은 광범위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라이드 헤일링이 중국에 커질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좀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디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좀 고밸류에이션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이제 좀 세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의 빅 플레이어, 그러니까 테크에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인더스트리의 독보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너무 언페어하게 지금 모든 걸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마존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고, 아마존이 워런트를 하는데 자기 비즈니스 안에 있는 엄브렐라 안에 있는 회사들을 좀 서비스를 많이 사용할 때 이제 워런티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음에 만약 우리가 이제 너희 회사의 지분 한 20% 아니 30% 아니면 뭐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권리를 휘둘 수 있는 워런트,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ublicly traded,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은 한 10개? 10개라 그랬나? 10개 정도, 12개 이하로 좀 이미 워런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10년 동안 한 70개 이상의 75개 정도의 회사들한테도 워런트를 이미 받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권리가 들어가고 있고, 뭐 이제 마켓 프라이스보다 좀 더 싸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 그거는 워런 버핏도 하잖아요. 그 구입할 때. 근데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 회사를 살려고 할 때 M&A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데 이제 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이제 빅 비즈니스니까 유리한 위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물론 그 같이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회사도 당연히 이득이니까, 아마존의 엄브렐라 안에 들어있으면 상당히 이득이니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워런티를 주지 않으면 좀 딜이 적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 그리고 이제 큰 회사들이 휘두를 수 있는 그 파워가 좀 더 줄여가지고, 이제 SMB, 스몰 앤 미디엄 비즈니스, 중소기업들한테 힘을 줘가지고, 이제는 저는 이제 대기업들을 잡는 거에 대해서도 좀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SMB들이 많이 올라오면 또 다른 비즈니스랑 또 크리에이티브한 애들이 또 새로운 그 에리어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어떤 쪽으로 가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서 예전에 뭐 예를 들면 테크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파밍 인더스트리 그래가지고 그 농부들이 그 크롭을 받을 때 어떤 특정 기업한테만 크롭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기업들의 그런 다른 대기업들의 그 씨드를 종자라고 할까요? 종자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땅들도 거의 빌려주는 형태거든요. 파머들한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농지들은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지금 파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독점하기 쉬워요. 그래서 물론 이제 퍼블릭 컴퍼니처럼 아마존이랑 테크 컴퍼니들은 지금 많은 레귤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좀 이제 상장이 안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영향을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에리어가 있기 때문에 뭐 농작물 이런 쪽에서 그래서 아직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되고 있고 보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네. 그래서 또 뭐 있지? 아, 그리고 이제 수프림 코트에서 최근에 그 이빅션 메모란덤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트럼프 때 한 12월인가? 12월 아니 작년 9월 1일 날 이제 렌트를 안 내는 사람들 이제 매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전세로 들어가거나 하는데 외국에서는 주로 그 렌트를 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있는데 월세 맞아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 월세를 내는 게 좀 많아요. 네, 외국에서는 뭐 디포짓도 하지만 디포짓이 한국처럼 그 막 전세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한국도 뭐 월세 좀 내고 돈을 좀 넣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일단 이게 9월 그래서 월세를 못 내는 사람을 못 쫓아내게 그 랜드로드들이 못 쫓아내게 물론 돈은 나중에 줘야 되지만 못 쫓아내게 트럼프 때 9월 1일 날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매달 연장이 돼가지고 원래는 6월 30일 오늘까지 31일이었나?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또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연장이 됐냐면 CDC가 3번 연장을 시켰는데 물론 CDC가 이걸 연장시킬 수 없죠. 본인의 힘으로 권리가 없지만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머전시를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랑 델타 베리언트가 있는데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만약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물론 돈이 렌트가 없을 확률이 지금 높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이제 그 친가들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또 쉘터들 이게 공유 쉘터들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밀집이 돼가지고 코로나가 더 빨리 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걱정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한 달 더 딜레이했어요. 그러니까 7월 달까지 이제 또 연장을 했는데 지금 막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오너들이 우리가 이거로 돈을 너무 못 받았다. 우리가 물론 거버먼트에서 랜드로드를 위한 펀딩을 해줬지만 이게 효과적으로 안 되고 있고 이제 한 35조 정도 아마 서포트를 해줬을 거예요. 5조 원. 그러니까 45 빌리언 달러 정도 이제 어시스턴스를 줬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지금 퍼지지 않고 있고 그게 도와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달라 그러죠. 이머전시 리퀘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재됐죠.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네. 뭐 돼가지고 상당히 좀 헷갈리는 그런 현재 그러니까 아직은 전체적으로 이코노미가 올라오고 그리고 새로운 이코노미랑 우리가 지금 뭐 스티뮬러스 패키지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로스 IRA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네, 돈이 상당히 이제 코로나가 많은 거를 바꿨어요. 우리 인생에서 삶의 질이랑 삶의 형태랑 그리고 이 기업들의 형태들, 기업들의 시총이 커졌잖아요. 이제 테크 주식들.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를 많이 좀 가속을 시켜놔서 테크 쪽은 어떻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일단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일하는 거랑 이런 생각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식이란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저희가 돈을 투자하는 것도 형태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뭐 일거수일투족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 물론 돌아오고 싶은 그런 욕망은 최근에 있어가지고 뭐 먹는 음식도 요즘에 뭐 저번 달에 이제 음식을 먹는 거에 서베이가 나왔는데 우리가 뭐 새롭고 막 파인다이닝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코로나 전 시대에 익숙했던 음식들을 찾아가는 게 더 크대요. 포션이. 그러니까 내가 먹던 떡볶이 집에 가던가 내가 좋아하던 원래 스테이크를 좋아하던 그 집에 가서 또 한번 익숙한 맛을 느끼던가 이런 게 오히려 더 활성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익숙함을 찾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바뀌어 있는 우리 생활, 이미 바뀌어 있는 우리 그 그러니까 삶의 형태가 바뀐다는 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많은 회사들이 바뀌는 삶의 형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뭐 ESG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전기차가 얘기될 수 있고, 테크 온라인 거래가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이거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이제 플레이아웃 될지는 한 1년, 2년은 지나봐야지 알 거예요. 그리고 델타 베리언트도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새로운 한 번의 팬데믹이 더 올 수 있다고 뭐 워런 버핏은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많은 팩터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직은 너무 확실히 이렇게 될 거다라는 명확한 그 그림이 없기 때문에, 물론 명확한 퓨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원래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사고 방식을 좀 부드럽고 여유롭게 좀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스페이스 X가 요즘에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루너 랜더라는 지금 나사의 딜이 있어요. 그래서 루너 랜더는 다음에 이제 루나가 이제 달이잖아요. 달에 이제 착륙시키는,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이스로 가는, 루너 랜더는 아마 그냥 모델 이름이고 스페이스 가는 이런 얘기일 거예요. 나사랑 계약한 게. 근데 뭐 블루 오리진이 상당히 많은 계약을 잃고 그게 다 스페이스 X로 갔다. 그래서 저는 블루 오리진이랑, 물론 블루 오리진 상장이 안 돼 있고 버진 갤럭틱은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쪽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상장이 비상장돼 있는 애들이 오히려 좀 더 비상장돼 있는 스페이스 X로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스페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참 재밌는 기사여서 잠시 공유드리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라는 미국에 있는 항공사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largest jet order를 했어요. 이게 2011년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460대의 새로운 항공기 주문을 넣은 거 다음으로 이제 큰 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딜이 뭘 샀냐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보잉 737 맥스 제트를 샀고, 한 100몇 대 샀다 그러는데 여기 안 써 있네. 그리고 이거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100 몇 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70대 좀 더 큰 거를 이제 에어버스에서 시켰죠. 근데 알다시피 이제 그때 보잉이랑 에어버스는 이제 유로 쪽에 있는 항공사 빌딩 하는 데고, 보잉은 이제 미국 쪽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상당히 컨플릭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 디스퓨트를 좀 풀고 서로 이제 항공사들이 살 때 좀 같이 그래도 사주라 이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최근에 좀 풀렸는데, 한 달인가 2달 전에 그 트레이드 디스퓨트를 풀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사지가 않았나. 근데 이 딜 사이즈가, 물론 디스카운트 안 받은 딜 사이즈가 3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30조 원 정도가 된대요. 33조, 뭐 34조 뭐 이 정도 되는 딜 사이즈. 그래서 꽤 커요.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코로나 전에는 비행, 이런 항공 이런 게 이제 그 프리 팬데믹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팬데믹 전의 레벨로 돌아오려면 한참 남았다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좀 항공 쪽에 힘을 준다는 거는 저는 신기해서 또 이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얘네들이 특별히 말하는 게 이제 7월부터 이제 뭐 4th of July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메인 좀 많은 플라이트가 있겠지만, 얘네들이 이거를 주문해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이제 per domestic flight, 그러니까 domestic은 국내선이죠. 국내선에 있는 플라이트당 30%를 사람을 증가시키고, 탑승객을 증가시키고 좀 더 큰 거를 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50개의 이제 제트들을, 항공기를 이제 리플레이스 하는 거죠. 30% 탑승객을 늘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프리미엄 시트를 75%를 늘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도 조금 늘리지만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하고, 비즈니스 플라이트가 좀 더 돌아오는 것보다 일반객들이 좀 더 비즈니스, 프리미엄이랑 이코노미 사이에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그 옛날에 뭐 이 단어가 있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개인들이 이제 좀 더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 뭐 이제 인플레가 조금 있어 가지고 이제 비행값이 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이 강력한 배팅이 어떻게 이제 팬아웃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또 있어요.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사우스웨스트, 뭐 유나이티드 그리고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좀 메인인 애들이, 메인 플레이어들이. 근데 이 사우스웨스트랑 유나이티드랑 아메리칸 에어는 큰 회사들이고요. 그 중에서 사우스웨스트가 오버타임 페이랑 그리고 플라이트 어텐던트한테 더블 타임 페이를 준대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더블로 준다는 거죠. 웨이지를. 그래서 상당히 항공사가 좀 바쁜 시간이 7월 달에는 좀 실적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다가올 때 항공사들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돈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시총이 이제 퍼센티지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3분기 데이터가 나올 때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항공사들한테 살짝 베팅을 해야 되나 지금부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번에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100개 이상의 플라이트를 지금 취소했었대요.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제 항공 플라이트 어텐던트 그러니까 항무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네, 그 비행기 안에 탑승해서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플라이트 어텐던트들한테 더블 페이 주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오퍼레이션 같은 하는 사람한테 승무원한테 그렇게 주고 그리고 또 밑에서 뭐 짐 이런 거 해결하는 분들한테도 더블 페이를 준다고 해요. 엑스트라 타임 하는 거로 이제 하면 엑스트라 타임을 하면 추가 시간을 하면 추가 시프트를 하면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인플레 얘기가 조금 되고 있다라는 것도 공유 드리고 오늘은 뭐 추가 뉴스가 좀 빨리빨리 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속도 있으면서 뭐 2배속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번에는 2배속으로 하면 좀 빠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인프라 마켓을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아마존이 계속 클라우드 인프라의 마켓을 쉐어를 계속 세게 유지하고 있어요. 40% 이상으로. 그래서 1등이 아마존,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알리바바, 4등이 구글 클라우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레베뉴가 26 빌리언으로 26조 원으로 지금 2020년에 증가했고 근데 원래는 얘네들이 마켓쉐어가 44%였는데 2019년에 이게 가트너에서 나오니까 정확히 이제 회사 정보를 하고 아니고 이제 좀 외부에서 하니까 살짝 inaccuracy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정도고 근데 2020년에는 이제 40.8%로 이제 줄었대요. 근데 대신 이제 마켓 사이즈가 40% 성장했으니까 구글이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성장하는 그리고 성장성이 많은 그리고 중요한 미래에 들어갈수록 중요할 서비스니까 이 성장세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늘 그래서 아마존은 망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거를 보고 AWS랑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토탈 마켓 사이즈가 이 클라우드 인프라 비즈니스의 토탈 마켓 사이즈가 지금 64.3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64조 그러니까 1대1로 하고 있어요. 64조 원. 2019년에는 4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45조 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자랐죠. 40%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에 12.7 빌리언 그러니까 12조 원 13조 원 정도 이제 벌었고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아마존의 거의 한 반 정도, 반 이하 정도 번 거니까 매출이 그래도 아마존은 완전 탑 플레이어다. 거기 밑에 있는 알리바바는 3등인데도 6.3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톱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인데 아마존의 반이고 알리바바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이고 구글은 또 알리바바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은 3.9조, 알리바바는 6.1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2.7조 그리고 아마존은 이제 60 아닌데? 아마존 헷갈렸다. 26조 26조 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갭이 1등, 2등, 3등 사이에 있으니까 이 갭을 유지하는 걸 아마 아마존이 계속 힘을 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렸고 뭐 추가적으로 재밌는 거 US 혹 프라이스 저 이거 보고 삼겹살 먹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US 혹 프라이스가
떨어지겠대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중국이 그때 아프리카 스와인 플루 해가지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 있었잖아요. 아프리카 열병 2016년, 18년에 있었는데 18년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돼지를 40%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40%를 줄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줄였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원래 예상하는 거는 2023년이 돼야지 이 그 돼지 숫자가 회복이 될 거다, 중국이. 그래가지고 US의 스와인 가격이 엄청 높았는데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로 인해 가지고 그때 커트된 그 돼지 머릿수 양을 거의 98% 거의 100%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게 430 million heads래요. 그러니까 1 밀리언이 100만이잖아요. 그러면 4.3억 마리, 4.3억 마리를 이제 거의 이제 회복을 한 거죠. 2018년 레벨 정도에 그 이제 회복을 했으니까 그 전까지 거래되고 있던 US 스와인이 비쌌어요. 그래서 비싸가지고 왜냐면 중국에서 못하니까 미국의 수출량이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시카고에서 이런 걸 많이 거래를 해요. 퓨처스 이런 거를 이런 좀 뭐라고 할까 하여튼 이런 네, 그래서 시카고 머켄타일 이런 쪽에서 트레이딩이 되는데 익스체인지가 퓨처 익스체인지가 되는데 혹 퓨처라고 해요. 돼지 혹 퓨처가 17% 떨어졌대요. 거의. 예, 그래서 근데 여기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그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콘이랑 그 소이빈,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류 그런 그 물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품들의 인플레도 좀 이제 줄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줄고 있어요. 이미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더 파워가 약해질 수 있다. 왜냐면 돼지가 먹는 양을 좀 중국에서는 좀 덜 줄여야 되는 필요성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재밌는 얘기가 돼서 이제 뭐 다음 달 정도 이게 실제적으로 마켓에 반영이 되려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중국산 돼지도 좀 팔 거고. 근데 이게 뭐 한 달, 뭐 두 달 걸릴 수 있으니까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이제 돼지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벌써 뭐 몇 분 얘기했는지 잘 안 보여요. 지금 셔츠가 벌써 22분이나 얘기했네요. 상당히 빨리 얘기했는데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뉴스 빨리 얘기하는 거로 하고 원래 멤버들을 위해 가지고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좀 편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갑자기 뉴스를 달리게 돼가지고 상당히 멤버들한테 요번 주에는 꼭 컨텐츠 하나 내놓는다는 걸 약속드리면서 다음에 이제 그거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그 IRA 401k랑 Roth IRA라고 하는데 그 IRA 밀리언애들이 100만 장자들이 계속 늘고 있대요. 지금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2017년엔 엄청 줄었는데 지금 쭉 이 그래프를 보고 야후 파이낸스에 나왔어요. 이 아티클은.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은퇴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백만장자들이 쭉쭉쭉쭉 나오니까 거의 10억씩 있는 사람들이니까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은퇴해도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계산에 따라서 이제 은퇴해도 되겠다 하면서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잘하셨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물론 어디에 있다 그러지만 조금 더 미국적 느낌으로 확실히 그냥 세금만 떼가지 말고 이거를 좀 더 확실히 물론 한국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도 뭐 해외 투자 이런 거 하긴 하는데 국민건강공단 이런 데서 하긴 하는데 일단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도 많은 백만장자들이 물론 생기고 있지만 좀 더 좀 일반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태가 좀 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뭐 401k랑 IRA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뭐 또 재밌는 게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피터 틸 맞을 거예요. 그 예전에 무슨 스퀘어인가 투자했었는데 몇 센트로 투자했었는데 그 로스 IRA에 있대요. 그래서 옛날 투자한 게 지금 5조 원 정도 돼가지고 $5 빌리언 정도 돼가지고
근데 그걸 로스 IRA에 있으니까 세금이 안 매겨진대요. 그래서 세금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뭐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시장이 저도 뭐 저희는 그래도 나중에 세금이 매길 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뭐 20% 조금 이상.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간단하게는 아니네요. 오늘 이렇게 손가락 올려놓는 게 이렇게 해야지 보여요. 그냥 옷을 하얀 거 입고 있어가지고 타이머가 안 보여서 오늘 25분 동안 25분 동안 쫑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정보들이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네, 만나면서 즐거운 얘기 늘 합시다. 지금 현재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장은 잘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한 단계 정도 상승을 했고 그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 수익도 올라갔지만 이 상승보다 좀 더 명확한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도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무슨 브레스 뭐 이렇게 차트라고 해가지고 평일 이동선 200일 이상인 회사들이랑 뭐 50일 이상의 회사들이랑 뭐 비교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크래시를 디터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뭐 멤버스에서 얘기를 하던가 하는데 지금 뭐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시츄에이션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7월이 들어가고 이제 8월부터 아니면 7월 중순부터 슬슬 이제 빨리 저도 그런 거를 경계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테이크하는 무브먼트는 빨리 이제 뭐 멤버 채널에서 공유드리고 뭐 이걸 저는 이제 해가지고 저가 이제 멤버분들한테 뭐 특권이나 뭐 스페셜 해가지고 뭐 드리는 것보다 저는 좀 더 공유하는 그래서 좀 더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 저의 뭐 추가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공유드리는 그런 뭐 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있는 분들한테 이런 뭐가 힘들다, 뭐가 재밌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좀 멤버 돼 있는 분들이랑 안 돼 있는 분들의 크게 구별을 안 두려고 이제 뭐 이게 컨텐츠 이제 기존의 온라인 컨텐츠로 드리는 거는 그 공유 드리는 거는 구분을 안 두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남을 하던가 그런 거를 이제 멤버분들한테 좀 더 이제 만나가지고 즐기는 시간을 그리고 커넥팅하는 시간을 이제 멤버분들이랑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희를 좀 더 저를 좀 더 사랑해주고 확실히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차별성만 두고 저는 멤버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늘 저희 채널에 와주셔가지고 생각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코멘트 달아주셔서 늘 감사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 늘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